제 첫 아이가 올해 이제 30세가 됐는데 자폐성 장애 1급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가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장애 판정을 받는 과정부터 장애인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 왜 장애인이 우리 학교에 왔느냐라고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과정. 어머니가 마치 보조교사처럼 교실 안에 들어가서 정말 엄마 아빠들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고개를 이 애기 엄마 가슴에 묻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채점도 선생님 일수에 가면 채점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부모 대신 유급 근로자가 학교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부모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현재는 모든 장애 학생이 있는 모든 학교에는 특수 보조하는 유급 근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처음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 중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악기 다루는 엄마들이 어렵게 배웠는데 이거 그냥 흩어지지 말고 뭔가 해보자 해가지고 장애인 예술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한 게 한 1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음악가들 5명을 최근에 2019년 4월 장애인의 날에 한국고용공단과 국민일보가 협약을 맺고 5명의 청년들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직접 고용을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보호작업장을 하거나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하면 40만 원, 많이 받으면 60만 원 정도 받는데 100만 원 이상을 받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술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이 그 회사에 나가서 출근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재택근무를 허용해줘요. 미술 그리고 이제 청년들한테는. 그래서 한 달에 한 작품 정도를 그리면 100여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겠다고 하는 데가 또 생겼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대기업인데 거기에 9명이 이번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30세에 드디어 직장 생활을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방문 요양, 주로 이제 요양보호사의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처녀 때는 다른 일도 하고 했다가 어떻게 보면 대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단원들 중에 상세이죠. 산후로리 하는 상세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는 요양보호 보조사로 말하자면 급여를 받는 100여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그런 직장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대표님에게는 원장님에게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영역에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자. 그러니까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장애인에게 맡기자. 비장애인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다 보니까 코로나19를 우리가 거쳤잖아요. 재택근무에 대해서 비장애인 직원이 얘기를 할 때는 회사 사장님도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웠는데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하자라고 했을 때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먼저 허용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장애인이 편한 세상을 만드니까 비장애인도 같이 편한 세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동시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 장애인 동료가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사물놀이를 하는 상세, 그 깽가리를 치는 그 친구가 무대에서는 사물놀이 상세를 하지만 평소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도 청년이니까 힘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집기의 명수인 거죠. 젊으니까 전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청년이 나랑 같은 현장에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친구를 대할 것인가, 이런 것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장애인보건공단에서는 이렇게 저 같은 전문 강사들도 있지만, 제가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국민 엔젤스 방상부 국민보 사범 중에 색소폰을 연주하는 박진현 씨에게 한 10분 정도를 또 사례를 해드렸는데, 또 제가 강의하는 것과 직접 장애를 가졌지만 예술 활동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박진현 씨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다를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공단에서는 이렇게 의무고용제도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께서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무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가는 게 의무교육인 것처럼 이것도 국가가 반드시 들으라고 하는 필수적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을 듣지 않으면 사장님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무교육에서 장애인고용공단은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나라에는 15가지의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장애 유형을 이해하고 유형별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제 일을 할 것인지, 또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런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서로 생각해봐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문제를 얘기를 할 때 한 단어만 꼽아라 얘기하면 인권입니다. 인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존엄한 인간으로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그 부분을 사회가 채워주면 그 출발 분상이 다르지만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직접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는 이 서비스 분야에서의 이 일자리에서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서 존엄하게 그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런 거를 분명한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취업이 어려운 영역이, 가장 취업이 어려운 영역이 발달장애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지금 미국에서는 변호사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데에서 한계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아주 증권가에서 굉장히 숫자를 소수점 이하 한 10자리를 봐야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말하자면 입양이 됐는데, 신순규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 월가에서 시각장애인인데 유명한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이제 남은 영역은, 마지막 장애역은 발달장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일보사가 중앙언론사 최초로 2019년 4월에 장애 청년 5명을 직접 채용을 했고, 지금 이렇게 이제 무대에서, 지휘자도 있는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우리가 특수교육 보조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유급 자원봉사가 아니라 유급 근로자들이 말하자면 학교 현장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88년 서울올림픽 이전에는 장애라고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미처 이렇게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경제도 어려웠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만,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그때서 유럽에
저쪽에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유럽에서는 장애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모들도 내 가정에 장애인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라가 장애인의 소득까지 보장을 해주는 그런 이제 유럽의 그런 흐름이 한국 사회도 상륙을 하게 되는데, 되게 그런 것이 법이나 제도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예산이 뒤따라오게 되는데,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8년에 최초 입법이 됐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이제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사업주가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이 법으로 이제 명시가 되게 되는 거죠. 노동조합을 운동을 하더라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가입을 거부하면 이 장애인 차별법, 약칭으로는 장차법에 이제 그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장애인의 삶을 굉장히 이제 다르게 바꿔놓게 됩니다. 올해 장애인 고용단에서 나온 보도자를 보면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장애가 더 이상 불가능 또는 불평등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슈가 계속 터져나오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정부 안에서 이제 장애에 대해서 함께 풀어가야 할 이슈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애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수용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집에 장애인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 장애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 장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반에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내 반에 장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짝꿍은 장애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 5가구의 한 가정 정도는 직간접적으로 장애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많이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더 잘 알 거예요. 질병이나 혹은 사고로 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지 많이 만나죠. 여러분 현장에서. 후천성 장애인들이 80%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 누가 장애의 문제를 나하고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제는 장애인 문제가 나의 문제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시대가 됐고, 그것을 이제 요즘 사회공헌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ESG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기업이 어렵더라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 또 경력단절 여성,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적 책무를 기업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 흐름에 같이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장애인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장애를 이유로 누군가를 다르게 대우하고 누군가에게 불평등한 상황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차별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제 우리 애가 우리 가정에 오면서 통합교육 보조원 제도를 위해서 발벗고 나선 적이 있고, 또 기자들은 이제 언론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 저작 활동을 지원을 해줘요. 한 500만 원씩. 한 4권의 저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별 없는 세상입니다.
바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사도 언론사에서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현재까지도 아마 유일한데, 국민엔젤스 앙상블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일보 조직토에 보면 그게 드러나 있습니다. 인트라넷에 게시를 했고요. 또 디자인서를 겸직 발령을 해서 단장으로 이렇게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단원들이 5명 근무하는 곳에 55만 원 정도 월세를 지원해서 거기서 합주를 계속 연습을 해야 무대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이 감동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원까지도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갈 때, 제주도를 갈 때 교통비를 지원받는 것처럼 우리 단원들도 똑같이 교통비를 지원받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이제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네마다 복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자치구별로. 그래서 급여는 한 60만 원 정도 되지만 거기서 좋은 역량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2022년 어티딘 엑스포 때 등장한 이제 디자인인데요. 이게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가 날을 세우면 굉장히 긴장을 하면 날을 세우죠. 그리고 거기에 찔리면 아프죠. 그런데 고슴도치는 놀랍게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한테 가면 이 따갑고 거친 털이 긴장을 풀고 부들부들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지만 우리가 그 다름을 이해하고 기다려준다면 잘 해낼 수 있다. 이게 올해 오티즘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거죠. 오티즘 엑스포 때 나온 슬로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최근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다들 봤을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엄청 감동을 하고 우영우 아리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우영우 아리라는 게 뭘까요? 내 옆에 우영우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죠. 강요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질문을 던져줌으로 해서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장애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엄마들조차도 반신반의 하는 그런 상황에서 현대 엔지니어리라고 하는 대기업이 장애인들을 받아들여서 월 110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작은 변화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이런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개방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걸어놓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국내의 그런 크고 작은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근로자의 모습, 또 완성된 이런 아주 큰 건물들, 그런 거를 사진으로 찍어와서 작가들에게 당신들 스타일로 한번 그려서 좀 주라고 첫 번째 과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작가들이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